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중국보다 희망이 있다. 제 별것 아닌 유튜브 채널에 중국 특무가 요원을 붙이고 그리고 제 신상털이를 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은이 이번 여름을 못 넘긴다는 말이 이미 틀린 것 같이 말하는 황당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 여행자인가요? 벌써 미래를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미래 예지 능력이라도 있으신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선 이미 문재인 일당, 친중파 세력에게 충분한 데미지를 입혔고, 제 신상 터는 건 그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보겠다면 말릴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괜히 도고르기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저도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는데 괜히 도고르기 하면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유입시켜 터뜨릴 위험이 발생해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더 들어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감당할 정도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돼서 일단 말씀을 안 들은 게 있어요. 그런 저를 강제 커밍아웃 시켜 원치 않던 논객이나 투사의 길을 본의 아니게 가게 될 위험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작한 것도 최근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페이스북 정지 2번 먹고 열받아서 결심한 겁니다. 제가 웬만해서 열을 안 받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사유가 대강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사유가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30일 정지를 그렇게 해서 2번을 먹이더라고요. 사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사유가 되는 포스팅이 뭔지만 딱 보여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투사나 논객이 안 된다 해도 상황이 그 정도가 되면 제가 듣기를 마다한 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터질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저의 이전 투군판에 휘둘리는 게 싫어서 마다한 정보지만 네임드 되고 싶은 분들 워낙 많은데 그들 중 최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건 순간입니다. 저야 김정은이 여름 끝날 때까지 무사하거나 아니면 올 연말까지 문재인이 실각 아니면 자연히 이 세계를 떠날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강호를 떠나는 검객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여름 끝나기 전까지 무사하지 못하든지 문재인이 올해 말까지 실각하면 어차피 내각 책임제 개헌파들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같은 사람 건드릴 시간 있으면 존버할 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 걸 다 알려줘야 합니까? 게임 이론적 사고, 전략적 선택 이론적 사고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어요. 그러니 트럼프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여름 채 가기도 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 중인 일도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더 이상 시간을 투여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서 말이죠. 제가 기획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일단 시작에 들어가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건강 문제로 페이스북 중도에 그만둔다고 했던 것 몇 번 번복했던 때와 사정이 다릅니다. 건강은 좋아졌는데 시간 제한의 문제는 도저히 극복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했다가 번복하고 도로 나오고 그런 거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쉬니까 건강이 다시 좋아지니까 다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 문제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제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신상 털겠다는 사람들은 떠나려는 사람 괜히 발목 잡아서 스스로 귀찮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면 하던 대로 하시고 아니라면 조용히 가게 놔두십시오. 다만 언제 그만둘지는 여건에 달려 있어요. 이제 기획한 일이 돌입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일을 해서 이제 체인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시간이 훨씬 없죠. 지금은 시간을 어떻게든지 짜서 낼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시간이 오히려 없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지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은 공산주의에 있지만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공산주의에 적응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과 한국은 지금 위태롭지만 중국보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단 제 경험과 사고를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과 사고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왔죠.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이민 희망국 1위가 캐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캐나다 사는 동포들의 삶의 만족도가 미국 사는 동포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미국이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인들도 1년에 약 3만 5천 명 정도가 미국으로 취업을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랬다가 확 줄었었어요.
아마 지금 미국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 다시 늘어났을 거고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민 1세대는 원래 고국에서 했던 직업이 레벨보다 직업 레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특히 뭐 언어가 다르면 더더욱 그렇죠. 어족이 또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요즘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덜 다운그레이드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필수이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 학위를 취득하고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캐나다와 비교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닝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되면 캐나다에서 잘못된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 대체로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욱 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언어를 초월해서 캐나다인들보다 더 잘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분위기를 한국인들보다 잘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명문 특수대학원에 한국인들과 한국계 2세 캐나다인들이 같이 입학을 했는데 후자가 전자에 비해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언어 측면에서는 한국계 캐나다 2세가 앞서고 있고요. 그 대학원 입학할 정도면 다들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적인 그 분위기를 갖다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덜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스트레스나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이겨낼 때가 있어요. 이건 뭐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보면 25% 정도는 만족하고 65%는 이제 뭐 그저 그렇고 10%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의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재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5% 정도가 만족, 92%가 그저 그렇고 3%가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만족을 1점, 그저 그런 걸 0.5점, 불만족을 0점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의 평균 만족도를 57.5점,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의 평균 만족도는 51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점수가 약간 이걸 갖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대체로 캐나다 사는 한국인들은 뭐 그저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맞아요. 뭐 불만족스럽다 어쩌고저쩌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만족스럽다 뭐 그런데 진짜 아주 만족스러운 사람은 5%. 근데 미국은 정말 많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미국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불만이 많은 사람도 꽤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공산주의나 좌파나 심지어 이제 친북, 종북으로 흐르죠. 근데 캐나다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한 3%? 예. 이거 순전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제 제 나름대로 점수를 내보니까 미국 사는 동포 삶의 평균 만족도가 캐나다 사는 동포보다 평균적으로 12.8% 정도 높습니다. 57.5를 51로 나누면 1.12745 뭐 그러니까 12.745% 정도가 더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보면요. 한국인들 중에서 미국으로 갈 수만 있으면 거기서 비즈니스적 기회가 훨씬 많을 텐데 하는 사람이 간혹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직종 같은 거는 잘 안 받아줘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 직종이 뭐냐면 목수나 아니면은 이제 플러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플러머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정식 면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고요. 이제 특히 이제 내부 수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적 기회가 미국이 훨씬 많죠. 캐나다보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민을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런 걸로 캐나다에서 이민을 간다. 뭐 영어를 갖다 아주 잘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참고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면 미국 갈 생각이 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 요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아직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미국이 더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요. 뭐 이민도 쉽지 않은데다가 뭐 저기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정작 한국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꼽으라면 캐나다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리는 결론이에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이제 경쟁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갖다 내가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에서도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그만큼 좌파적이라서 만족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치인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쿠바 가면 더 낫지 않냐. 사실 물정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쿠바가 더 낫지 않냐 하는 사람한테 진짜 독서를 퍼부려다가 마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싸움 날까봐. 당신 딸만한 애가 외국 관광객들한테 몸 파는 나라가 쿠바다 라고 이야기하려다 말았어요. 아마 그거 말했으면 대판 싸움 났을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인들이 많이 가요. 한국으로 치면 여중생 정도 되는 여자애들 매춘 날력 돈 주고 사려고 많이 갑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피에르트리도 공항하고 쿠바의 아바나하고 직항편이 있고 토론토하고 또 직항편이 있습니다. 아바나하고 추잡하죠. 여기서는 그런 걸 갖다 비디오를 갖다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는데 거기서는 실천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애들 상당수의 머릿속은 공산주의로 세뇌되어 있고요. 그중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분명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더 잘 적응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머릿속은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자기가 공산주의 체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이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쳐요.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 방향으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는 좀 전에 언급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내일 이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추천,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